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지난 일요일 힐러리 클린턴이 M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가 2024년에 승리하게 되면 민주주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승리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당이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은 지난 일요일 MBC 방송에 출연한 힐러리 클린턴의 사진입니다. 아무리 뜯어보아도 이 사진이 가짜 또는 대역의 얼굴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달에 나온 힐러리 클린턴이 교수형을 당했다는 그 기사는 오보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기트모, 관타나모에서 교수형을 당했다는 바로 그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아무래도 오보 같습니다. 좀 키워보겠습니다. 할라피뇨 고추를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 딸기 밀크쉐이크가 이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였다고 합니다. 교수형은 이날 9시 5분경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 목사님과 의사가 단상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13개의 계단을 올라가 클린턴의 목에 올가미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군인 옆에 섰다. 그 아래서 헨릭 중장은 클린턴이 마지막 예식을 원하거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클린턴은 침묵을 깼다.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다. 당신은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녀에게 이미 끝났다고 소리쳤다. 헨릭 중장이 처형에 동의를 했고 잠시 멈춘 후 그는 실행명령을 내렸고 군인들은 버튼을 눌렀고 클린턴이 발밑에 있던 창살이 열렸다.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던 그녀의 다리와 발이 한두 순간 경련을 일으키더니 멈췄다. 밧줄이 끊어졌고 클린턴이 생명이 없는 몸은 축축한 풀밭에 널브러져 있었다. 참석한 의사는 그녀의 생명을 확인하고 그녀가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이 기사는 오보 같습니다. 죽었다는 클린턴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힐러리가 지난 일요일 MBC 뉴스 프로그램 투데이에서 만일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힐러리는 내가 내기를 해야 한다면 트럼프 2024년 출마에 내기를 걸겠다. 그는 스스로 출마를 위해 움직이는 것 같다. 만일 그가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으면 그가 다시 출마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이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만일 그 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특히 그가 자신의 명령을 이행할 의회의 다수를 갖게 된다면 당신은 우리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어서 또 그녀는 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려고 했다. 나는 그가 동맹을 맺은 사람들, 그들이 말하는 내용, 그가 할 수 있는 일 등이 정말 위험한 것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와 주변 사람들을 막지 못하는 것이 끔찍하지만 이제 모두 그가 어떤 리더인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은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진짜 위험이 닥치더라도 자신이 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들은 나와서 그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또다시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가 지더라도 또다시 포퓰리스트 표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힐러리는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가 되고 2024년 트럼프 또는 그와 같은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자유우파의 집권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15 선거 조작을 알고 있는 사람이 37%나 되고 매주 강남에서 벌어지는 4.15 선거 조작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증가해서 50%를 넘어서면 대중이 코끼리가 되고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서 벗어나 투표소에서 바로 손으로 개표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정권교체가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저녁 7시 30분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오늘 방송에 관해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FN투데이의 기사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코끼리 사슬 증후군 아십니까? 라는 기사입니다. 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2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법부에서 신속한 사법 절차의 진행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경욱 전 의원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펭귄이 되어서 나선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가 가세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매주 강남역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집회와 문화공연도 열리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다. 토요일 강남역 집회 참가자 A씨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기전에 돌입한 만큼 지칠 줄 모르는 의지와 체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온라인상에서는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에서 코끼리 사슬 증후군, The Chained Elephant Syndrome에 대한 글이 퍼지고 있다. 어린 코끼리에게 사슬을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사슬을 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발에 묶인 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 사슬 증후군, The Chained Elephant Syndrome입니다. 충분히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서 유래되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아기 코끼리의 뒷다리를 말뚝에 묶어 놓습니다. 그럼 아기 코끼리는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 없게 되자 좌절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정해버려서 성장한 뒤에도 사슬을 풀어놔도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만다. 비슷한 예로 시골에 가면 기둥에 묶인 채 평생을 살아가는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줄이 길이를 넘어 먼 곳으로 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멀리 나가려고 할수록 줄이 목을 조여오지만 이내 다시 힘껏 뛰어봅니다. 그러자 결국 묶어놓은 기둥이 뽑히고 자유를 찾은 강아지는 들판 이것저것을 뛰어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끼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혹시 우리에게도 존재하는지 알아보십시다. 새 것에 도전할 때 두려움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자신의 가능성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묶어놓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도 사람도 아닌 바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나는 원래 그래와 같이 그렇게 믿어버리는 믿음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물이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도 이의 진상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 자 이제 사슬을 끊고 분연히 일어나 올바른 나라를 세웁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7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